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시리즈로 들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식민사관, 반도사관 부분에 대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 우리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일항쟁기 때만 보더라도 독립운동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단군 역사, 사천 역사를 다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했다는 그런 정언을 일본 학자가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군 4천년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뭐 삼천리강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낸 논리다라고 서울대 노 교수가 나와서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죠. 말 그대로 일본 학자의 주장을 들어본다면 그 시대 때 대일항쟁기 때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단군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대단히 투철했다라고 이야기를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다른 PPT에 내용을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금의 한국인들이 반드시 이번에 거쳐야 될 이렇게 하나의 뭐 통과 가래일까요? 이런 것은 가정이랄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민사관, 반도사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데 무슨 주변국가의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매림역사문화TV에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그 식민사관과 반도사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 그것을 만든 사람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자꾸 말씀이 오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몇 시간을 내 가지고 중간중간 내 가지고 그 배경의 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식민사관과 반도사관의 기본적인 이렇게 형성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한국사 파괴의 원흉들 시리즈로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인물, 이 식민사관, 반도사관을 만든 구로이타 가스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첫 시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국민들에게 많이 공유되어야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혹시 이제 또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제 유튜브가 들어오셔가지고 뭐 자기 유튜브 자랑하는 거는 홍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회원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내용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방해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쪽 가서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조회수를 몇십만을 늘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회원분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감정상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 유튜브 같이 뭐 저는 바람이 많은 유튜버가 양산이 돼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 자료를 많이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유튜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용으로 조회수 많이 만드는 용으로, 이리고 또 역사 이제 잘못돼 가지고 왜곡되는 용으로 쓰인다면 저는 대단히 그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역사 관련된 유튜브 되시는 분들은 이 점 좀 많이 유의해 주시고요. 좀 올바른 역사 정보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튜브를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병합을 했지만도 중요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통감부가 있었죠. 통감. 그 이전에 벌써 조선을 먹기 전에 어떻습니까? 1910년은 공식적으로 조선을 먹은 거고요. 그 이전에 조선을 먹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강구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그것을 알고 벌써 이제 투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 조선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조선을 지배를 하는 거는 뻔한 건데 반드시 이제 이번에 조선을 자기들 손에 쥘 수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히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선 총독부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일본의 본토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 본토에서부터 미리 작업을 진행해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조선사, 자기들이 앞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칠 역사의 틀을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조선인을 영원히 식민지 시민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해답을 찾는데요. 사람들을 총칼로 진압이 가능할까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제 제국주의가 아무리 제국주의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제국주의 중에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로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과연 그 악랄한 일본의 제국주의 그 총칼로 조선 사람들이 지배가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보십시오. 저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군인들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손을 자르고 하죠. 여러분들 유관순 누나 기억하실 겁니다. 유관순 누나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느냐? 말 그대로 유관순 누나의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 왜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통통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조현유 박사님이 다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문해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관순은 진짜 유관순은 따로 있었다 이런 말도 하는 분이 있는데 고문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죠 보면요. 유관순 누나는 말 그대로 너무나 많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거리 부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제 뭐 골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그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찰들도 유관순 누나를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제압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지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사지 잘랐죠 보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그 시대에 보면 큰 대역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에 사바 이렇게 팔을 발하고 모든 가지고 목에 걸고 줄 걸고 팔에 걸고 발에 걸고 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 세계 가장 큰 죄죠 보면요. 반역이죠. 반역죄는 그리다 쓰는데 일제가 유관순 누나를 결국은 뭐냐? 제압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칼로서 사지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현수 선생 아시죠? 한당고기를 편집한 기현수 선생도 압록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지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당고기 그 이렇게 편집 어떻습니까? 만드신 제자 쉽게 말하면 기현수 선생은 한당고기를 쓰신 분이 아니죠. 말 그대로 그걸 역사에서 내려온 것을 편집을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은 분입니다. 그 제자 이유립 선생이 그 스승의 나중에 시신을 압록강에서 건져내고 그러면서 책 한 권을 들고 어떻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절대로 부정하죠. 고문 안 당해와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일제시대 때 고문을 당해봐야 역사가 뭔지를 알 건데 이렇게 그런 의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뺏어갔다는 것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부정합니다. 이게 참 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보면요. 일본은 말이 없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일본 조선 총독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두둔하는 단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들입니다. 결국은 총칼로 진압을 못하게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만큼 무서운지 알죠? 우리나라는 역사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나라 간판만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고려 조선 간판만 달리 다 달았지만 어떻습니까? 특징이 뭐냐? 나중에 나라가 무너질 때는 왕이 도망가더라도 국민이 어떻습니까? 그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민족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일항쟁이 보십시오. 독립될 때까지 싸우잖아요. 자기 처가 다 뭐 자식들 아닙니다. 뒤입니다. 윤봉기 이래서 보십시오. 갈 때 자기 죽음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어떻습니까? 실하게 만들고 가잖아요. 뭐 남아가 가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처럼 무섭게 싸우는 민족이 우리 조선민족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아무리 총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독립운동가를 사지를 잘라 죽이고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목숨을 촉에 갇혀버리는 민족입니다. 결국은 제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고민하고 찾아내는 방법이 마지막 유일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요겁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서서히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뭘까요? 보면요. 총칼로 안 되고 돈으로 매수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를 어린이들부터 교육시켜 가지고 세뇌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붕어빵 틀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관을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붕어파처럼 어때요? 계속 조선 사람들이 뭐 조선의 역사가 천년 만년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조선 총독부가 만든 붕어빵 조선사를 가지고 계속 세뇌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보면 저 사관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시민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바로 3일 만세 혁명 뒷날 이 해죠. 보면 1920년부터 본격적인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심상수학국사입니다.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면 일본인이 만든 조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관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방법이고 조선 총독부 일제가 고민하고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사관을 틀을 다시 바꾸는 방법. 왜? 그 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당군이 100%다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할렐루야를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담는 것이 뭐냐면 당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일본 조선 총독부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숙명이었죠. 사관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사관이라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조선사를 세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사는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만든 일본 학자들이 만든 조선사입니다. 이 조선사를 공부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조선 총독부가 마지막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데라우치 마사타케죠.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인들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된다. 자, 조선의 혼을 심어주면 안 되고요. 일본 혼을 심어줘야 이게 지배할 수 있는데 일본 혼을 심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조선인의 머릿속에서 당군을 지우면 식민지 국민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노린 제1의 포인트. 조선인의 머릿속에서 당군을 지우면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 국민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떼들지 않는다. 독립운동 안 한다.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당군을 지우는 작업. 뭐죠 보면요.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사강 교육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까지도 당군이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고 신화인 듯 그냥 뭐 신화의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에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에 거의 다 점령당한 분들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분들은 내가 왜 당군을 인식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강복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길의 20일에서 사이비 역사의 역습이래 가지고 당군 할아버지상의 앞에 어떻습니까? 천재 모시는 모습을 딱 모셔놓고 사이비 역사라고 딱 이렇게 줄여쳤습니다. 왜 저 표지를 했을까요? 자, 도종환 장관이 했지만은도 뭘 결국 노리는 게 뭐냐면 저 내용이 뭐냐면 당군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길의 20일 잡지에서 메인 타이틀로 표지 화면으로 저렇게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조사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5학년에서 고등학교 청소년까지 42.1%, 약 50%가 당군은 흑우라고 인식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의 정책은 광복 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젊은 학자들이 나가지고 지금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교수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를 주장하면 뭐다? 유사 역사학이다. 사이비 역사학이다. 라고 욕망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써내고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고구려인이 다 거짓말을 쳐가지고 고구려 비문을 썼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학교의 교수가 돼가지고 국사학과
교수 선생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공정을 당해놓으니까 돼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독도를 우리나라에서 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큰 틀은 요겁니다. 반도사관이죠. 반도사관 뭔지니까 한국의 역사는 수천 년 고조선, 통해서든지 고조선부터 어떻습니까? 수천 년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국경선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반도사관인데 그것도 고조선도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고조선이 아니라 북한만이 고조선이다라고 저는 줄을 붙여놨습니다. 저것이 지금 우리나라 2020년 한국사 국사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도사관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화사관이죠. 소중화 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역사에 영향력이 없다. 전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문명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보시면 청자박물관이고 무슨 고려박물관이고 다 가면 앞에 타이틀이 뭡니까? 중국의 영향으로 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화사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반도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경선이 한반도 밖을 넘지를 못하게 만들고 보면요. 그리고 중화사관을 또 잡아놔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뭐다?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논리가 뭐죠? 보면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조선이다라는 조선의 역사다라는 것을 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첫 인물이 누구냐? 바로 구로이타 가슴입니다. 1946년까지 살았고요. 자, 이 양반이 주장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제의 한국 점령은 임나일본부의 부활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가야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야는 임나라고 다 지명을 전라도 경상도에 다 붙여놨습니다. 이 양반이 죽었지만도 저 무덤에서 진짜 기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왜?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가야는 임나라고 아예 주장을 해가지고 전라남북도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임나의 나라로 임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양반은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고 일본 사학계의 거두였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를 처음 조직하고 고문을 맡았고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사의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반은 평가는 뭐냐? 한국사관의 초석을 다진 자로서 역사의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사관 아시죠? 천황폐하 만세입니다. 만세일기의 천황폐하 만세. 천황만이 최고다. 뭐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틀을 만든 건데 이것을 조선을 지배하면서 때요. 조선 사람들에게 당군을 지우고 천황을 어떻습니까? 강조한 사람이 바로 요거죠. 한국사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만세일기의 천황만이 일본의 통치자고 조선의 통치자다. 또 한국은 남한은 예부터 옛날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 자, 그리고 일본 서기를 보면 조작된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서기이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일본 서기를 뭐다? 전부 다 정사라고 열심히 학술 세미나한테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의 학자들일까요?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은 한국의 학자들일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한국사관에 물든 일본의 학자들일까요? 그리고 일본은 천손민족, 우리 걸 그대로 가져갔죠. 일본은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을 흠모하여 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떻습니까? 유명한 인물들은 전부 다 뭐 누구다? 일본을 흠모해서 귀화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양반이 어떤 것을 했는지 보여요.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정립시키는데요. 여러분들 유명한 한국 고적조사 사업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타이틀이 뭐죠 보면요. 고적조사 사업을 하면서 합오집을 내는데 제일 앞에 내용이 바로 평양에 낙랑곤이 있다는 그 유물을 들이댑니다. 이 양반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를 기획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조선의 모든 역사책을 제거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이것을 완성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 양반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언어와 전설의 조선의 계통이라 하여 누가요? 일본에 있는 그 역사에 언어라든지 일본의 언어라든지 전설이 조선 계통이라 하여 일본 민족의 기원을 조선 도래의 민족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조선 민족이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일본 문화를 열었다는 자체를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위는 본래 중국에서 조선에 이주했던 사람인데 낙랑군에서 잘 살다가 일본을 흠모해가지고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라고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역사서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뭐다? 춘추 전국시대에 조선의 진화인이 와서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냐? 조선은 뭐다? 춘추 전국시대의 식민지였다.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제 이 양반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나 부분, 가야를 임나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냐? 숭인천왕이 임나라는 국호를 하사했고 가락국과 임나는 동일한 나라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야와 임나는 같다는 주장이 벌써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자, 가락국과 임나는 동일국이며 가라제국에는 대가라국도 존재한다. 김수롱의 가야를 어떻습니까? 임나에 잡아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가야연맹, 가야제국이라는 용어가 어떻습니까? 요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임나 일본부를 이렇게 합니다. 임나는 오늘날의 남조선 내지 경상남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으며 여기에 떼요. 이곳이 일본이 보여준 지역이었고 일본군을 설치하고 국사를 임명하고 필요시는 장군을 파견하였다. 오늘 같은 뭐다? 통감부, 조선 통감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조선 통감부가 뭐냐면 옛날에 남조선, 바로 경상남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언이 벌써 요때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서기하고 보십시오. 일본 서기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삼국 사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발언을 합니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다. 삼국 사기 왕기는 처음에는 수때까지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삼국 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 서기는 어느 정도 정확하기 때문에 정사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반이 요 양반입니다. 이 양반들은 말은 자꾸 바뀝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냐면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정사로 이렇게 들이대고 우리나라 삼국 사기를 못 믿을 가짜 위서라고 주장하는 논리, 말 그대로 불신론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요 사람입니다. 이 영향력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그대로 미쳐가지고 삼국 사기 초기 기록은 우리나라 국사학계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을 안 믿고 그것은 뭐냐? 그냥 신화일 뿐이다 라고 단군 신화인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의 초기 역사도 신화와 같이 대접하고 인정을 안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반도사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왜 이렇게 썩어가지고 동북공정에 대응을 못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응 자체를 못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인식하실 겁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역사에 등장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린 역사문화TV 제작에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 적힌 분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아이디어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중요한 자료 꼭 공개했으면 하는 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같이 여러분들이 또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메림 역사문화TV에 그대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복하는데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모두가 역사 바로잡을 그날까지 여러분들 여기에 뜻을 많이 더 이렇게 가지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